아시아의 눈으로 아시아를 바라보자. 이 슬로건 아래 큐채널의 젊은 PD들이 뜻을 모으기 시작한 지난 96년 이후 아시아 리포트는 VJ 원맨 다큐라는 새로운 장을 열며 아시아 24개 나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6mm 디지털 카메라에 생생히 기록해왔습니다. 아시아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3년. 어느덧 아시아 리포트가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아시아 리포트는 카메라의 시선을 우리들 안으로 돌려보려 합니다. 아시아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는 90년대의 한국. 그 안에서 울고 웃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시아인들의 이야기를 100회 특집에 담았습니다. 저는 짜장면 집에서 배달을 하다가 장모님께서는 몸을 180도로 돌리시면서 저희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딸을 절대로 중국 빨갱이한테 시집 안 보낸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장에 도착하자마자 고난과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선택이 제대로 되지 못하자 한국이 눈에 놀라붙어 무시와 보호와 포기를 당하는 가슴 아픈 듯 밀린 월급도 못 받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많은 우리의 이모들 자들 이슬람 예배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회교 국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이슬람의 메카인 이태원 이슬람 성원. 3만 명이 넘는 한국 내 이슬람 신자들 중 1,000명 이상이 매주 이곳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슬람식 살아서 그거 여러 가지 어려워요. 특히는 음식 관계나 우리 이슬람은 모든 고기, 소고기나 이거는 다 이슬람식으로 도살해야지. 그리고 우리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데 가면은 식당 들어갈 때 항상 조심스럽게 고기로 안 먹어요. 생소한 이슬람 문화와 한국 문화의 골깊은 차이를 극복해 보려는 움직임이 전에 없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최대 기념일인 라마단을 앞두고 이슬람 음식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슬람 고유의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축제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다소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오해받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이날의 행사를 통해 적게나마 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많이 와서 이슬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무슬림들에 대해서, 이슬람을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떤 성교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거든요. 90년대 초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들. 그들은 어느새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9만여 명. 그중에서 65%를 차지하는 20만 명이 아시아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인들의 증가 추세는 90년 이후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해화동 성당에선 전에 없던 독특한 풍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카톨릭 국가에서 온 필리핀인들. 해화동 성당은 필리핀의 어느 변두리를 연상시킬 정도로 달라져 있습니다. 성당 주변으론 필리핀인을 상대로 일요일 오후 반나절 번개시장도 열립니다. 필리핀에서 수입된 음식 재료들과 과일, 그리고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잡지와 비디오까지 생활 필수품 모두 필리핀인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Only it's my part-time income for Sunday because a lot of Filipinos are coming in the church and they're looking for our own movies, our own language.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필리핀인은 13,000여 명. 그들 중엔 한국에서 연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쳐다보며 현실이 외로우나 너무 더우나 나도 한분 같은 사람. 부부로 구성된 허밍 밴드. 이들은 힐튼 호텔 무대에서 5년이나 노래해온 베테랑입니다. 정확한 발성으로 부를 수 있는 한국 가요만 줄잡아 30여 곡. 하지만 한국말은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치열한 생존의 현장일 뿐 생활의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Working abroad is not just like that. It's very difficult. Very hard also. We have so Especially many, you're a family man. yeah, because we have so many difficulties. Not only here, even in the other place. But what we're doing is a sacrifice for our family. 이들 부부가 고국에 송금하는 돈은 한 달에 약 70만 원. 이처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우리나라에 와 있는 필리핀 연예인은 약 650여 명. 하지만 그들이 모두 고급 호텔 무대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두천. 특히 보산동은 유흥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기지촌입니다. 그곳에서 취재팀은 미군과 데이트하는 동남아계 여성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산동 업소 골목은 기지촌 경기가 좋았던 예전만큼 화려하진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업소들은 일제히 불을 밝히고 본격적인 호객 경쟁을 시작합니다. 이곳의 유흥업소들은 최근 보다 싼 값에 접대부를 고용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필리핀 여성 200여 명이 이곳에 불법으로 고용돼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한국인들에게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은 카메라를 숨기고 한 업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업소 한 옆에선 쇼가 한창이었습니다. 보기에도 낯뜨거울 정도의 야한 춤을 추는 사람 역시 필리핀 여성이었습니다. 주한미군과 블루스를 추던 아가씨들이 하나둘씩 따라 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간에 그들은 업소 바깥으로 행선지를 옮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필리핀 여성들은 어떻게 이곳 기지촌까지 들어오게 된 것일까? 다음 날 취재팀은 2명의 필리핀 여성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For example, payday, right? Payday. GI soldiers. So You get this coming Tuesday, so that is payday until Saturday. They have a lot of money. So every night we get 25 drinks. So if he didn't get 25 drinks, so argument sometimes the fighting like that. They, wah! Like yeah. How can you drink 25 cups of butterfly. We sit down 5 minutes, then 5 minutes, 5 minutes, 5 minutes. You That's drink why. all that? Yeah. So we try. Hard time. Like that. 연예인을 꿈꾸던 그녀들이 정작 맞닥뜨린 일은 음료수를 팔고 주한미군을 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연예인 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합법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취재팀은 다른 업소에서 또 한 명의 필리핀 여성을 만나 그녀의 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올해 26살인 루비 초르단. 고교 졸업장만으로는 직장을 구하기 힘든 필리핀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해봤자 한 달에 버는 돈은 3,000 페소, 한국 돈 9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 돈으론 필리핀에 있는 4살 된 아들 니코의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You can act like a whore, but I don't care because I have to do that. Just act
you never do that like in actual. So I can make more drinks if I act like that. Especially you dance in front of the customer, sexy dance, and after you dance, you have a drink already. So I can earn more money. I don't care if the people think that I look like a whore. I have to do that for my drinks. Fell in love with this one. 루비의 친구인 제시카. 그녀는 미군 남자친구와 현재 동거 중입니다. 그런 친구를 향한 루비의 부러움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제시카는 주한미군과 사랑에 빠진 대가로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얻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한시적인 동거 생활. 하지만 제시카는 남자가 제공해준 장난감에 어린아이처럼 흠뻑 빠져 있습니다. 가난한 필리핀 여성들에게 주한미군과의 결혼은 여전히 신분 상승의 기회인 것입니다. 루비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But my friends told me that, hey, you're not stupid, you're smart. I told you before that don't fall in love with a GI because all the GI are the player. But you never listen to me, so that's your fault. But no, wake up. Don't fall in love again. You have a son. And when she told me that, yeah, I have a son. I came here because of my son, not to fall in love. But I explained to her also that you have a heart and you can't control your heart. 다음 달이면 고국으로 돌아갈 루비. 1년 동안 떨어져 있던 아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선 아들만을 위해 살겠다는 그녀의 말은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땅에서 섹스 산업의 외인 부대로 살아가는 필리핀 여성들. 그들은 1999년 한국의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아시안이었습니다. Hi Rico. Don't forget Mom loves you so much. And don't worry about me. I'm still alive. And I really miss you all. I'm still doing fine here. I'm going back soon, so we're gonna see each other very soon. I have a big surprise to you, son, when I go back. 루비와 같이 아시아를 떠도는 해외 이주 노동자는 약 1,500만 명.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가난이라는 운명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 굴레를 짊어지고 힘든 육체 노동의 현장에서 때로는 섹스 산업의 외인 부대로 경제 논리가 우선하는 사회의 일부분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선망의 나라인 한국. 그곳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또 다른 아시아인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아시아촌으로 불리우는 원곡동.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이곳엔 안산 시민의 8%를 차지하는 2만 명의 아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은 자연히 3D 업종에 종사하는 아시아 근로자들을 원곡동으로 모여들게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각 나라들의 고유한 음식 재료를 판매하는 상점도 여러 군데입니다. 방글라데시 식료품점인 이곳도 매일 저녁 생필품을 사러 온 방글라데시인들로 성황을 이룹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이 즐겨 찾는 이곳은 고향 음식을 맛볼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 비디오도 대여할 수 있는 다목적 레스토랑입니다.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문화시설을 골고루 갖춰놓고 있습니다. 고국의 대중가요를 부르며 향수에 젖어보는 인도네시아인들. 그들에게 원곡동은 한국에서 찾은 제2의 고향인 셈입니다. 가끔마다 오세요. 왜냐면 가끔마다 한국 음식, 인도네시아 음식도 먹고 싶어서거든요. 뭐 음악도 그렇고 친구들이 또 여기 오면 좀
다른 회사 친구들이 막 여기 모아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시아타운 원곡동에도 IMF 한파는 예외 없이 불어닥쳤습니다. 이곳은 갈 곳 없는 홈리스들을 위해 마련된 외국인 노동자 쉼터. 2평 남짓한 방에 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쉼터의 외국인 실업자들은 반나절째 카드놀이를 하며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새로 왔는데 있을 데가 없어 지금. 언제 방글라데시에서 새로 왔어요? Qual vai ser? 아이스 어느 군데로 와. 두두 맞아 싹내다 오치. 이곳에선 늘상 있는 일. 또 다른 실업자가 잠잘 곳을 찾아왔습니다. 깜짝. 그 집엔 지금 몇 명 있어요? 호세인 집이랑 호세인 거기. 집에는 거기도 꽉 차 지금. 안에 새로 사는 3명, 호세인하고 나임 씨, 대구 씨 6명, 8명째. 방 2개? 하나에? 난감해하는 쉼터 관리인. 여기 잠깐만 있어봐요 그럼. 잠깐만 있어 내가 알아보고 올게. 다른 곳을 알아보러 황급히 나가버립니다. Why? What happened? Did you not have a room? He had no job. It's a long time. For a long Maybe time. 6 or 7 months. Where did he sleep until today? The before time he slept his friend room, but friend's now his friend had no job. 졸지에 불청객이 되어버린 실업자. 그는 괜한 짐이라도 지은 듯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취재팀은 간이식당에서 또 한 무리의 아시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TV 연속극에 흠뻑 빠진 채 무료한 저녁 시간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배우가 좋아요? 고모요? 왜요? 이렇게 남편이 없는데 필리핀 가 있잖아. 필리핀 가 있는데 좀 불쌍하다고. 방글라데시에서 온 후세인. 그는 6개월 전에 도금 공장이 부도가나 실직한 상태였습니다. 유난히 오른손을 감추고 있는 라지. 후세인과 같은 처지의 실직자인 그는 산재를 당했습니다. 자동차 프레스요. 프레스에 손이 날라갔어요? 예. 근데 운전하는 거 잘못해가지고 전 안에 있어가지고 딱 발을 이렇게 했어요. 안에 그 잘못한 거 컴퓨터 그거 잘못한 거 그거 발 한 번 수위 사고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얼마나 아팠어요 그때?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아프지? 새벽 6시 실직자 후세인과 라지 그리고 새로운 동료 한 명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안산 유통상가에서 매일 열리는 인력시장. 2, 3만 원짜리 일당 노역이라도 구해보려는 생각에서 새벽 단잠을 설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낯선 그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중개인은 없었습니다. 일도 잘하긴 하는데 우선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 공장 측에서도 거부감을 느끼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내국인 수요가 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기회조차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이 없는데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쓰긴 쓰는데 그 피부가 이렇게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 그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있어가지고 안 쓰나 봐요. 원래 일이 조금 있긴 있어요. 이날도 하루를 공치고 돌아가는 후세인과 라지. 한국의 IMF 한파는 아시아인들에게도 곱절의 아픔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고국에 돌아갈 비행기 값이라도 모으는 일이 라지에겐 머나먼 일처럼 느껴집니다. 날씨가 추울 때면 유난히 통증을 느끼는 라지의 오른손. 인력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라지는 난로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모은 돈이라곤 다음 달에 나온다는 산재 보상금이 유일하지만 이제 그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지와 후세인의 단칸방엔 모두 8명의 방글라데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실직과 산재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취방 식구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시련을 취재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 안 통하면 때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 마음대로요. 우리 말 안 듣고 사장님 말 안 듣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때리고 파이프 하고 손에도 이렇게 주먹에다가 때려. 알바를 보고 나무다가 때리고. 여기도 이렇게 좀 잔대가 됐어요. 여기 전원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잔대가 됐어요. 이제 1년 반 됐어요. 일을 안 해가지고. 근데 산재 있는 돈이 한 1,400만 원 정도 돼요. 되는데 그 돈이 이제 가져가려고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지고 이제 그 돈 이게 가져갈 때는 손해가 나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렇게 하늘 떨어질 때까지 기대를 하고. 우리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또 반말할 때와 나쁜 행동과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에도 먹지 못할 역사를 하여 한테는 왜 우리나라는 보호자가 되지 못했어?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일을 해주고도 내우도 받지 못하게 살아야 하나?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얼굴에 하얀 피부와 돈을 많은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모처럼 부산한 자취방의 아침. 단벌의 정장을 나름대로 갖춰 입고 덥수룩했던 얼굴은 깨끗이 면도하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없이 가만히 있다가는 추운 겨울 어느 거리로 나앉을지도 모르는 일. 그래서 이날 자취방 식구들 모두 동료들이 일하는 공장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에서 직업을 잃고 꿈을 잃은 아시아인들이 이곳 원곡동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망 찾기 역시 이곳 원곡동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산 원곡동의 형제교회. 이곳에서 내어준 작은 사무실은 아시아 근로자들이 희망 찾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최근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중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의 노동자 권익단체가 앞다투어 생겨났습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센터가 결성된 것은 지난 97년. 산재와 실직 등 고통받는 방글라데시인들이 뭉쳐 잃어버린 권익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도 방글라데시 사람들 계속 월급도 못 받았고, 아프면 병원 가서 입원하면 병원비도 안 받고, 천이나 뭐 잘라버리면 없어지면 거기서도 보장돈 같은 것도 안 받으니까 그분들한테 상담 받아가지고 처음에 사장님이나 회사 쪽 얘기하고, 사장님들 잘 안 주면은 노동부를 올려주고 그 처리 해주고, 거기 때문에 BMC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한국에 여기 와서 계시지만은 국경을 넘어서 위대한 국경 없는 여러분은 한국 시민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선언을 합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센터의 정기총회. 이런 행사에 그들의 민속춤과 노래가 빠질 리 없습니다. 방글라데시인들의 단결과 격려는 배타적인 한국 사회에서 그들에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국 땅에서 받는 서름과 눈물을 한꺼번에 씻어내는 어우러짐의 한판. 그들의 코리안 드림은 어쩌면 그 어디에도 아닌 그들 자신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후세인의 자취방 식구들은 특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치를 집어올리는 젓가락 솜씨가 시원찮은 아브라힘.
한국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그가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이날의 모임은 아브라임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이날 환송의 메뉴는 볶음밥. 그들이 한국 땅에서 맛본 음식 중에서 그나마 가장 입맛에 맞는 것입니다. 잡으세요. 이거 보통 나가는 그건데. 뭐 같이 좀 돌리고 더 줄라 그러는 아 우리가 젓가락질을 능숙하게 하는 후세인이나 아직도 왼손에 익숙하지 않은 나지. 3년에서 7년씩 한국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낸 노장들에게도 IMF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그리고 한국 비자 발급비 600만 원까지 상이당해 더 이상 한국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아브라임에겐 미래가 없는 한국을 빨리 떠나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아브라임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 자취방엔 어색함이 감돕니다. 누구나 아브라임처럼 폐잔병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임에겐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Why don't you try to get Korea? Here I see here don't have any job. I see many people here stay he cannot get the job. That's why I'm going home. After returning your country, what are you going to do? Nothing to do. 아브라임은 지난해 12월 방글라데시로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떠나고 돌아오는 김포공항. 아브라임이 아무 희망 없이 떠난 그곳에서 출국 절차를 밟고 있는 또 다른 아시아인을 만났습니다. 비행기 티켓에 명시된 도착지는 스리랑카. 그에겐 한국을 떠나야 할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전자부품 조립업체인 부평의 한 공장. 스리랑카 여성 근로자 70여 명이 고용돼 있는 이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들르는 반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라빈드라 씨. 그가 공급해주는 스리랑카 식료품은 낯선 타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유공들에겐 마치 고향에서 온 소식처럼 반가운 존재입니다. 그런 라빈드라 씨에겐 늘 옆에 있는 한국인 여자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 유은희 씨.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13년 전 사우디에서였습니다. 병원 식당의 관리자였던 라빈드라 씨. 그리고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유은희 씨. 라빈드라 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이뤄진 두 사람의 사랑은 결혼으로 이어졌지만 주위 사람들의 반대는 너무도 완강했습니다. 99.9%가 다 반대했었죠. 왜냐하면 일단은 좀 후진국 사람이고 그리고 일단은 후진국 사람하고 사귄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좀 뭐랄까 그 명예를 좀 안 좋게 좀 한다 그럴까 뭐 그런 면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싫어했었죠. 그런 면에서 싫어하기까지 했어요? 네, 미워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국제결혼은 한동안 그들을 외국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비로소 한국 정착에 자신감을 가진 그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스리랑카인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Because here around 1,000 trainees, Sri Lankan trainees here, they have a lot of problem about the food. They don't have curry powder or any item. That's why I think I will start Sri Lankan food stuff.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라빈드라 씨 부부. 하지만 그들 부부를 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피부색이 검은 라빈드라 씨에게 한국인들은 유난히 배타적이었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남편이 무시당하던 일은 유은희 씨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인 경우에는 아무리 한국말을 못해도 그 뭐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겠지만은 일단은 아시아 계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옆에서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존댓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어느새 한국에 정착한 지 1년. 그동안 라빈드라 씨 부부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까진 동서내외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날 조촐한 저녁 자리는 그런 동서내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습니다. 저녁 식사의 주 메뉴는 삼겹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스리랑카 전통에도 불구하고 라빈드라 씨의 입맛은 어느덧 변해 있습니다. 젓가락질이며 숟가락질까지 한국에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라빈드라 씨의 마음에 유은희 씨는 항상 고마움을 가집니다. 상위에 항상 스리랑카 음식이 함께 올라와 있는 것은 그런 라빈드라 씨에 대한 유은희 씨의 배려인지도 모릅니다. 옷 다 버린다, 데니스 옷 다 버린다. 일하시면서 저희 이제 처음 여기 오픈하자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때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길을 모르니까 같이 그 2달 동안을 그 하루에 안 빼놓고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휴대폰 차고 금목걸이 하고 나이 들면 안 돼요. 전부 남자. 광주. 광주가 완전 분위기가 틀리더라고. 김포 쪽하고 그쪽하고요. 완주 이전 노미안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동서의 말 속에서 아는 단어가 나오자 지명에 밝은 라빈드라 씨가 서툰 한국말로 대화에 끼어듭니다. 이렇게 조금씩 문화의 차이를 좁히려 애써온 지난 1년. 하지만 이들 부부의 숙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 저기 혼혈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 맞네 이제 우리 번갈아 보면서 맞네 이렇게 얘기하고 초등학교에서도 망따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아이들을 이렇게 따돌리고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아 학교 갈 때가 됐는데 많이 걱정스럽더라고요. 과연 얘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나 아니면은 올해 6살인 데니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서 유은희 씨는 은근히 데니스 걱정이 앞섭니다. 다행히도 데니스의 국적은 한국. 지난해 6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데니스는 엄마의 성을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데니스에겐 또 다른 이름이 생겼습니다. 2개야? 하나 데니스 말고 또 이름이 뭐야? 유주영이야? 주영이가 좋아? 데니스가 좋아? 데니스. 엄마는요 데니스라고 부르고 그래도 유주영이라고. 유주영이라고 불러? 엄마가? 네. 데니스하고 유주. 데니스하고 유주영이라고 둘이 다 불러? 데니스에겐 아직 유주영이란 이름이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의 성이 아버지가 아닌 엄마의 성을 따라야 하는지도 아직은 잘 모를 것입니다. 검은 피부의 혼혈아로 살아가는 일이 왜 걱정스러운 일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데니스와 아빠 라빈드라 씨에겐 3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별식이 있습니다. Actually, this Korean immigration, they want to send us every 3 months. They are not giving permanent visa for us, residence visa. Because F1 visa, we can stay 3 months. Every 3 months, we have to go outside and we have to renew the visa and come back. That time, we need lot of money to buy plane ticket and expenditures. 98년 12월 7일, 데니스가 아버지와 헤어져야 하는 날입니다. 한 번 가면 적어도 한 달. 그렇게 해서 드는 비용만 200만 원이 넘습니다. 누구보다 힘들게 번 생활비를 이렇게 허비한다는 사실이 유은희 씨에겐 내심 속상한 일입니다. 게다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라빈드라 씨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만 보입니다. 뽀뽀 한번 해줘 데니스. 레디 한번 꼭 껴안아줘. 레디 한번 꼭 껴안아줘.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라빈드라 씨. 라빈드라 씨처럼 비자갱신을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약 3천여 쌍. 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있어 보입니다.
유엔 규약의 가족 권리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가족이 떨어져 살아서는 안 된다. 가족이 함께 살 권리, 그리고 또 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보호협약,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켜져야 된다. 단순하게 한국에서 그 체류 기간을 넘겨서 한국에 머물렀다라는 이유 때문에 가족이 따로 떨어져야 되고, 또 아이들이 아빠나 혹은 엄마와 강제적으로 떨어져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가족들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배려와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일요일 오후. 발음은 안 돼요. 그냥 아요 이렇게 돼요. 안아요. 건국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선 이방인들의 배움의 열기가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일요대학의 한국어 강습 시간. 외국인 근로자 30여 명이 한국어 배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일요대학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제대로 배울 기회를 줄 목적으로 지난 97년 개설된 이래 단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돼 왔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며 수강료도 없습니다.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이분들 굉장히 고학력자들이고 또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고학력자들이 외국에 이민도 많이 갔고 불법 체류로 고생을 했고 그들이 지금 다 이민자로서 성공을 한 사례도 많은데 아마 조만간에 이들도 자기 나라에 가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점심 식사도 모두 무료. IMF 이후 어려워진 재정 상황에서도 이들을 위한 비용을 아끼지 않는 대학 측의 배려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음 한구석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국말 가르쳐주러 짐 있고 다 짐 있어요. 그런데 저기 사는 쪽은 왜냐면 제가 미얀마 외국어대학교 한국어 학과에 교수로 일하니까 제가 앞으로도 여기에서 한국에서 미얀마의 고향에 다시 돌아갈 때도 미얀마 학생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미얀마어로 계속 가르쳐야 하니까 관심이 많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하고 싶어요. 조선왕조의 창립자, 조선왕조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Кто основал 조선скую династию? 세종대왕은 거기 4대왕이셨는데 그분 말고 세우신 분이 일요대학의 명강의로 소문난 역사 시간. 가르치는 선생님, 배우는 학생 모두 외국인입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사를 전공한 티코노프 씨.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별받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그는 지난해 8월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도 여기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떠한 돈업자, 돈녀라는 의식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그건 외국인, 특히 못 사는 외국인을 박대하는 게 한국 사회 현재로서 제일 심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고 그건 한국의 국제적 위신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로서의 한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방해 요인이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98년 12월 20일) 이날 27개 나라 440여 명의 아시아인들이 영예로운 학사모를 썼습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여기서만은 우리 모두 한 형제 자매로 웃고 울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것의 교훈을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지난 6개월 동안 일요일만 손꼽아 기다리던 일요대학의 학생들. 그들의 기억 속엔 편견 없는 온정을 실천하던 한국인의 참된 미덕만이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뭐
옛날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학교 와서 조금만 배웠어요. 말 뭐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옛날에는 파람 몰랐어요. 여기 와서 좀 파람 보고 공부 좀 배웠어요. 그 다시 98년은 해요 이거. 네, 이번에보다 잘할게요. 한국을 떠나는 아시아인들. 떠나는 그들의 손에는 어쩌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들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보다 영구히 간직할 그리고 다시 한국을 찾게 할 그 무엇을 남겨야 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마음. 떠나가는 그들이 영구히 간직할 제품은 편견과 차별 없이 열린 마음을 가진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의 마음일 것입니다.